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이 빌라 다세대 공동주택 물건은 좀 중점적으로 취급할까 합니다. 다가구 주택하고 차이가 구분 등기가 난 거죠. 구분 등기가 이 다세대 주택하고 빌라는 별도 호수가 부여가 되고 별도 토지 면적이 있고 그런 이제 집합 주택입니다. 오늘 사건은 2023 타경 5724일 서부지방법원입니다. 소재지가 불광동 이상구-1 감정가 5,600 3번 유찰돼 갖고 2억 8,400까지 떨어졌습니다. 상당한 그게 금액 저감 51%입니다. 감정가. 경매 신청 채권 금액은 7억 5,300. 이게 취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시라고 항상 주의 표시. 빌라 다세대라 하더라도 권리 분석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빌라 다세대 또 그 외에 다가구 주택까지도 현재 경매 시장에서 그런 대로 초점 타겟가 돼 갖고 낙찰률이 높습니다. 그 종류의 주택들이 아파트로 변환될 수 있는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재건축은 그런 대로 용적률 큰 변화가 없는데 이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 다세대가 있는 지역은 정비사업에 적합한 그런 어떤 아주 쾌적한 그런 도로 여건이나 그런 주위 환경이 아니고 좀 낙후된 지역이죠. 살기 과히 이렇게 쾌적하지 않고 그런 지역에 있는 물건들이 다세대 빌라들이 아파트로 이제 정비사업이 되면서 전환이 되는 거를 내다보시고 주식 투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익률 어떤 평균 트렌드하고 빌라 다세대는 많이 떨어져 있고 아파트는 그런 대로 추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목을 못 받는 지역 빼고는 토지 면적이 18평. 토지 면적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지금 정경사 TV 빌라 경매 물건 강의하면서는 산발적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는 어떤 빌라 다세대 주택에서 아파트로 정비사업 지구가 지정이 되고 재개발이 됐을 때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일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쭉 나열하듯이 또 이 설명드리다 보면 영상을 구성하면은 영상 들으실 때만 기억에 남지 이 케이스 스터디 사례를 통해서 경매 진행된 사례를 통해서 하나하나 정보 계획 이렇게 쭉 펼쳐나갈 테니까 따라오시면서 경매로 취득을 하신 다세대 빌라로 아파트 진짜 아파트 질당 없다고 봐야지. 이제 PF 위기가 괜히 왔습니까? 생활 편의 시설이나 교육, 병원, 의료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구축 안 된데 외곽 지역에 토지 조성이 돼 있다 해서 분양 받아갖고 이 메이커 건설회사 아닌 2급, 3급 건설회사들이 토지를 확보해 놓고 거기서 아파트가 모든 여건이 구비된 지역의 아파트가 상승세로 들어가니까 여기도 쫓아가겠지, 분양은 되겠지 하는 기대가 박탈된 그런 지역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정경사 TV에서 추천하는 빌라 물건들은 생활 기반 시설이 돼 있고 정비지구로 지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인접지에 위치해 있어 갖고 상당히 어떤 강남 반포나 개포 보면은 단독동 아파트도 강동에도 송파도 특히 많은데 단독동 아파트도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시설이 직주 요건이 맞아떨어져야지 주거만 덩그러니 외곽으로 해서 어떤 위치가 입지 여건이 그렇다 오를 리가 없죠. 자, 다가구 주택이었으나 이 주요사항에 2020년에 구분 등기를 쪼개깁니다. 그러니까 1층 101호로 구분 등기됨.
여기 물건 번호 있습니다. 물건이 1, 2, 3. 입찰서 쓰실 때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당 사항에 있어 설명드리고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1번, 2번, 3번을 꼭 표시를 해 놓으셔야 내가 2023 타경 5714일 물건 중에 개별 번호, 물건 번호 2번을 사겠다. 1번하고 3번은 내용이 다릅니다. 자, 3번 유찰돼서 8월 27일 2억 8,467만 원에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자, 임차인이 있네요. 임차인이 있는데 말소 기준권이랑 대비해봐야죠. 2019년 8월 29일 그 말소 기준권입니다. 아까 그 신협 경매 신청 채권자죠. 유일한. 그러고 특이하게 독바이어 재개발 사업조합에서 7,750만 원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럼 뭐 받을 채권, 받을 채무가 성립이 됐다는 얘기죠. 임차인 2020년 뒤집니다. 이 파란 표시는 대개 제가 세입자 다가구나 뭐 17가구, 19가구도 이 파란색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2021년 여기도 후순위. 그러니까 배당 순위에 의해서 신협에서 받아가고 나중에 받는데 배당될 금액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 감정가 5억 5,600인데 청구 금액이 7억 5,300. 꽉 차겠네요. 임차인이 임차보증 회수 후순위를 못 되는 임차인 2명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보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게 명도가 쉬운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명도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고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분 등기를 해서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 한 주택 혜택을 받죠. 양도소득세. 근데 구분 등기에서 쪼개갖고 101호, 102호 뭐 물건 번호 3개로 쪼갠 겁니다. 정비지역 내 1인 다주택. 1인이 한 주택 넘어가는 주택은 1+1이 상가 건물이나 토지 90평방미터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한 가구 1+1 하나 외에 분양받을 가능성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근데 1인 다주택 한 주택만 아파트가 나오고 나머지 쪼개기 한 2개는 아파트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현금 청산 감정가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재개발 조합에 필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치 보니까 좋습니다. 아주 독바역 그 3호선 6호선입니다. 6호선 3호선 연신내역 바로 가는 불광역에서 연결되는 중간쯤에 있는 역. 바로 역세권이고 뭐 주위에 빌라촌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정비구역 어떤 거 적합한 지역이네요. 뭐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입찰을 보시게 되는 경우에 경매 매수 신청 대리인이 거들어들 수 있는 행위, 권리 분석,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그 다음에 어떤 그 실비, 합의 보고 그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입찰 보는데 경매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입찰 보면 예전에 그냥 수고료를 주고 컨설팅에서도 또 부르는 대로 서로 합의해갖고 그 교부하고 수수료를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법원 행정처에 법원에 별도의 손해담보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 들고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경매 이 일을 3단계로 봐드리고 각 절차마다의 보수를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갖고 문의하신다든지 상담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 환경 보면은 독바이역 역세권 다세대 뭐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그 다음에 뭐 여기 교통편은 아주 좋죠. 사는 동안에도 정비사업이 됐다 해서 바로 아파트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90년 사용 승인됐으면은 2020년 아까도 보셨지만 한 10년 지나서 재개발 얘기가 많았는 모양입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3개를 쪼개갖고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없지 않겠죠. 이 진행되면서 이 중요한 그
권리 분석 사항이 있습니다. 이 본건에. 그러니까 문건 접수내까지 여긴 지금 그 현황 조사서고 끝까지 이 진행 경과를 같이 들으시고 생각하시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구분해서 구분 등기해 갖고 3개 호수로 나눠져 있다는 거. 본인은 백이호 임차인이고 한 사람 만났습니다. 전입신고도 돼 있다고 주장함. 자, 물건 명세서에는 그 경매 기일 일주일 전부터 이해관계인한테 공개되는 서류인데 좀 더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죠. 102호, 101호 지층 있고 전입신고 돼 있고 확정일자 있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초장에 말씀드렸지만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승계, 인수, 경매 입찰 보증금에 따로 내는 그런 대상은 아닌데 강제 집행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건 접수 내역은 항상 보셔야 됩니다. 왜?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어떤 저희가 이런 국공공 교부청구 화살표 돼 있죠. 이 항상 주의해서 살피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 임차인이 선순위인 경우에 이 국세 법정기일이 앞서면은 5억에 샀다고 생각했는데 국세가 한 2억 5천이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 그 뺏기고 남은 2억 5천 또 추가로 내야 되는 그런 어떤 입찰가 산정에서의 그런 어떤 문제점이 연결돼 갖고 재경매 들어가고 입찰 보증금 돈 벌라고 찾아서 자기압수표 입찰표에 넣은 그 자기압수표를 법원에서 찾지 못하는 그런 좀 불상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게 국세 법정기일입니다. 근데 여기 참 이상합니다. 이제 2024년 7월 8일 날 최고가 매수인구인이 열람 및 복사 신청하고 완납증명을 띄었네요. 이거. 그러면은 아까 이거 봤지만은 경매 진행되지 않습니까? 경매 진행이 되는데 8월 27일 날 어떻게 돼서 완납증명이 떴을까? 물건이 3개가 있다고 그랬죠. 현재는 이 2번 물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그러면 아까 그 문건 접수 내역은 사건 번호에 전부 다 취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1, 2, 3번이. 그러니까 제가 1번 물건을 열람해 보니까 1번 물건이 낙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이게 다주택자가 하나만 입주권이 나온다 그러는데 혹시 먼저 경락된 물건 일은 정비사업 조합, 재개발 조합에 문의하니까 그 물건에는 아파트로 바뀔 수가 있다. 아파트로 전환이 된다. 입주권이 주어진다 하는 결론을 얻어서 이미 낙찰된 거 아닌가.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그래서 유찰이 3회나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 번호 1번이 낙찰됐고 교부청구 주의하시고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죠. 문건 접수 내역까지 뭐 볼 필요 있어? 권리 분석하는데 빌라 하나 사는데 아닌 거 여기서 아시고 다음 빌라를 검토하시더라도 항상 문건 접수 내역까지 루틴에 따라서 그리고 이 최종 화면에 권리 분석 사항 17가지 또 열의가 있거나 어떤 마인드가 인내심을 갖고 경매 공부를 해보시겠다 하는 경우에는 그 정경사 TV 영상 200여 개로 하루에 1시간, 일과 후에 4시간 정도 내셔갖고 하실 수 있는 방법론을 그 영상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본물건은 정비사업 재개발 조합에 문의하시고 사건 넘버 되시고 물건 번호 2번인데 아파트 입주권 나옵니까? 나온 데는 재개발 조합 확답을 받으시고 구체적으로 가격 정해서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또 추가로 빌라 그 영상 제작할 때 항상 이 권리 분석상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는 그런 어떤 요건, 그 다음에 빌라 다세대를 지금 투자하기가 아주
적기다 하는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도 더 풍부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